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외교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북러 두 정상의 이 절박한 만남, 그 후를 내다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협력, 또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두 정상의 속내가 이제는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위험한 만남, 위험한 거래 이런 표현 쓰는데 교수님 볼 때는 어떤 발언, 누구의 발언이 가장 좀 위험했다고 보셨어요? 푸틴의 발언이죠. 예, 그 북한에게 위성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려고 우주기지에 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전수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예, 북한이 열심히 만들려고 하더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원할 거야. 근데 이게 위성 기술 전수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사실상 군사 기술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예. 사실 위성 기술은요, 그냥 전수해 준다라는 것은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준다라는 것이고, 이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지원을 하기는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겠다 하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네. 찬성해서 통과시킨 유엔 안보 결의안을 자신들이 지금 앞장서서 그냥 무력화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사실상 그 제재를 해야 되는 나라인데 네. 오히려 위반의 당사자가 됐다. 이렇게 네, 되면은 네, 네. 안보리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걸 우려하시는 사실 건가요? 안보리가 좀 무력화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미사일 실험을 계속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 했잖아요. 네. 이랬었을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두둔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결의안을 자신들이 그냥 앞장서서 보란 듯이 그냥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 좀 무용론이 이제 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을 그나마 압박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안보리였는데 네. 자, 그러면 세계 안보에 이런 공공재가 하나 사라진다. 그런 어떤 가능성도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좀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보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계속 환기를 시키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자. 네. 그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이런 불법 무기 거래를 규탄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외교전이죠. 그렇다면은 보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 대열에 동참한다면은 북한과 러시아도 상당히 많은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러시아의 어떤 파격적인 그런 어떤 예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앞으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네. 새로운 단계라는 거 어느 수준의 협력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미일 수준의 안보 협력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협력을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국가가 조금 앞장을 서야 되는데요. 지금 네. 러시아는 전쟁 중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북한도 과연 이런 협력을 조직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국이 군사훈련을 같이 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군사훈련 역시 조직화를 좀 해내서 그럴듯한 군사훈련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러시아를 외교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거를 네.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국이 속내가 조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겠다고 네. 하는데 분명히 이 지금 진영화되는 동북아에서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하겠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자유주의 국가 진영, 한미일과 싸우겠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지금 이 러시아와 북한과 거의 대놓고 지금 유엔 안보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 명분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합류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러시아에게 군사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북한에게 군사 지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예. 하지만 이들 국가와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들과의 어떤 무기 거래, 군사 지원과는 분명
대통령이 조금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중러 연대에서 좀 중국이 약한 고리인 것 같기는 해요. 완벽하게 참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네. 손을 또 놓을 수도 없고 네. 미국하고 또 정면 대결하는 건 또 피해야 되는 그런 네. 양상이니까. 네. 이렇게 되면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의 스탠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자 그러면 거기에는 반대를 하겠죠. 그다음에 뭐 늘 그랬듯이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행동을 하는 것은 미국 너희 때문이야. 한미 뭐 군사훈련, 한미일 연대가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네. 지금 상황을 초래한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그 북한과 러시아를 감싸도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이제 다음 주에 한국과 일본을 이제 차례로 방문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어떤 제재에 대한 그런 논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추가로 좀 대응할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상무부 부장관이니까요. 제재보다는 지금 기존의 수출 통제 체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수출 못하게 하는 통제 체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운영해 나가자. 그다음에 북한과 같은 나라가 지금 불법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물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다 수출 통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가동되고 있는 그런 통제 체제를 조금 더 좀 촘촘하게 우리가 운영하자. 뭐 이런 논의가 조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아마 한미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엊그제죠. 아마 지금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 두 분이 이런 지금 불법 무기 거래, 이 전술핵 재배치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논의를 재개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발언을 갖다 했는데 네. 한미일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는 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미일이 그래도 전술핵 재배치까지 포함한 모든 옵션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북러 회담 결과가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에게 어떤 뭐 군사적인 또 경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네, 김재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